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큐셀 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하나그룹이 거의 10년 만에 하나시스템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시스템 상장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포스트의 이한재 기자를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에서 하나그룹을 맡고 있는 이한재입니다. 네, 하나그룹이 최근 그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자산 순위에서 65조 6천억 원을 보여서 그룹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그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는 대기업 집단 가운데에서 가장 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 김승현 회장이 그 이처럼 거대해진 하나그룹을 과연 그 김동관 전무, 장남한테 모두 그대로 물려줄까요?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김동관 전무를 비롯해 삼형제가 함께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하나그룹에는 김동관 전무가 장남으로 있고, 그 다음에 김동원 하나생명 상무, 그리고 김동선 전 하나건설 차장까지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지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그룹 지분 승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은 H솔루션이라는 곳인데요. 이 김동관 전무를 비롯한 삼형제가 H솔루션의 지분을 적절히 분배해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세 형제의 지분이 적절히 분배되어 있는 거죠. 그 시장에서는 김동관 전무가 태양광하고 광산을 맡고, 김동원 상무가 하나생명 등 금융계열사를 맡아서 결국은 계열 분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열 분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계열 분리를 한다는 것은 그룹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총수들은 계열 분리를 할 때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김승현 회장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형제가 함께 하나그룹을 이끌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그 김동관 1인의 총수체제나 아니면 계열 분리로 삼형제가 찢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김동관 전무를 중심으로 삼형제가 하나그룹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함께 이끌어간다, 이것들이 가장 그 유력한 견해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삼형제가 그 하나그룹에 어떻게 지배력을 키워나갈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관 전무를 비롯해서 삼형제가 보유한 H솔루션을 통해서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요. 근데 김동관 전무를 비롯한 삼형제가 보유한 지분율이 8%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즉, 삼형제가 하나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 지분율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는 셈이죠. 예, 하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H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와 주식 교환을 하던, 또 합병을 하던, 그리고 지분 가치를 높인 것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그 하나시스템의 상장을 바라보는 것도 이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H솔루션은 하나시스템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이 상장하면 지분 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은 하나시스템 상장에 이어서 손자회사인 하나종합화학을 상장해서 또다시 H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높일 걸로 예상되고요. 사실 하나그룹은 김승현 회장의 신용과 의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 김승현 회장이 자식들 앞에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관계는 사이좋게 쭉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뭐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계열사들이 분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는 아시아나항공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그룹이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인수에 참여를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품게 된다면 또다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금융부문 문제나 아시아나 인수전 등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김동관 전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동관 전무를 돕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좀 김동관 전무를 서포트하고 있나요? 현재 큰 그림은 금춘수 부회장이 그리고 디테일한 측면은 김희철 사장이 챙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 김승현 회장이 왜 그 경영 전면에 나서서 그걸 챙기지 않나요? 물론 뒤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현재는 집행유예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영 전면에 나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춘수 부회장이 앞에 나선 상황인데요. 금춘수 부회장은 정통 하나맨으로 오랫동안 김승현 회장을 보좌해 와서 하나그룹의 사실상 제2인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김동관 전무와는 중국 하나솔라원에서 일할 때 하나차이나 대표를 맡아가지고 함께 태양광 사업에 힘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지원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춘수 부회장이라고 하면은 김승현 회장의 그 오른팔과 같은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한 CEO 역할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김희철 사장은 어떤 분인가요? 김희철 사장은 김동관 전무의 멘토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2010년 김동관 전무가 하나그룹에 입사했을 때부터 함께 일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지난해 말 인사해서 하나큐셀 대표로 옮겨가지고 현재 하나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김동관 전무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네, 금춘수 부회장도 그렇고 또 김희철 사장도 그렇고 모두 그 태양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그룹에서 태양광 산업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큐셀은 하나그룹에서 그 대표적인 태양광 산업을 이끌고 있는 회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김동관 전무가 현재 그 하나큐셀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하나그룹이 태양광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의 내용들이 앞으로의 경영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그룹은 2022년까지 22조 원을 주요 사업들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9조 원을 태양광 사업에 투입합니다. 김동관 전무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태양광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그룹의 태양광 산업은 사실상 김동관 전무가 쭉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입사한 이후로 쭉 계속해서 태양광 산업에서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태양광 산업의 성과가 앞으로 그 김동관 전무의 경영 승계에 그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그 하나그룹의 태양광 산업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좀 성과를 내고 있나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의 날개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과감한 투자가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서 결실을 맺는 건데요. 한 증권사는 하나케미칼이 종합화학업체에서 태양광 제조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렇게 올해 말에 제대로 된 그 태양광 산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은 그 연말 인사에 김동관 전무가 그 사장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성과를 바탕으로 사장단에 올라가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네, 이것으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늘 그러듯이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관과 하나그룹의 경영 승계 이 부분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이 부분을 정리해 보죠. 저는 태양의 후예로 하겠습니다. 김동관 전무는 결국 하나그룹에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태양광 사업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의 후예는 군인이 나오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하나그룹은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방위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동관 전무는 결국 태양광 사업으로 경영 승계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이끌어야 하는 거죠. 네, 이한재 기자가 드라마로 끝을 맺었으니 저도 드라마로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왕자의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얼마 전에 최종회를 마쳤는데요. 거기서 지략가인 티리온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들은 왜 왕을 섬기고 왕을 따르는지, 무엇이 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지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과연 군사력인가 아니면 황금, 돈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라는 겁니다. 좋은 스토리를 가진 자가 왕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뭉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좋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관 전무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의 좋은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지켜나갈 능력, 그리고 하나의 미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갈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